파리의 어느 갤러리, 붓을 손에 쥔 한 여성이 망설이듯 서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작품을 향해 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때로는 웃음 짓다가,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는 그녀의 표정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그녀의 손에 들린 붓에서는 먹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은 채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낯선 글자들로 가득한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한 걸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 클레르라고 합니다. 프랑스 보르도의 유서 깊은 저택에서 태어나 예술과 함께 성장했어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예술을 사랑하고 후원해왔던 귀족 가문이었기에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술의 숨결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저희 집 응접실에는 17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르네상스 시대의 명화들이 걸려 있었고 저는 그 그림들을 바라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어요. 저의 아버지는 보르도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셨고 어머니는 소르본 대학의 미술사 교수님이셨기에 저의 예술적 감각은 자연스럽게 발달했음을 자부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프랑스 문화와 예술의 우수성을 배우며 자랐고 그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은 제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었고 주말마다 미술관을 거닐며 예술의 진수를 느끼고 배웠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언어학과 미술을 전공했는데 그때부터 다양한 문자의 아름다움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프랑스어의 우아함과 라틴어의 장중함을 공부하면서 문자가 가진 예술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프랑스인으로서 저는 우리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는데요. 다른 나라 언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외국인들을 볼 때면 은근한 거리감이 들곤 했죠. 세계 곳곳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프랑스어의 섬세하고 우아한 어감은 다른 어떤 언어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랑스의 영화나 방송에서도 언제나 프랑스어의 순수성과 아름다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고 저 역시 그런 문화적 자부심을 이어받은 한 사람으로서 깊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자부심이 때로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절친한 친구인 코린, 티에리와 함께 파리의 마레 지구를 거닐던 중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작은 갤러리들을 둘러보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도 같았죠. 평소처럼 갤러리들을 구경하던 중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갤러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 새로 생긴 갤러리네, 들어가 볼까? 제안했더니 티에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동양 갤러리, 흔치 않은데. 호기심에 이끌려 우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 가득 낯선 글자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딱딱한 글자가 아닌 마치 춤을 추듯 자유롭게 흐르는 붓의 움직임이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왔습니다. 이게 한글이라는 거예요. 꽤 아름답지 않나요? 전시장 도슨트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한글을 배워볼까? 하고 중얼거렸는데 코린이 놀란 듯 물었죠. 말이 정신이 있어? 프랑스어도 완벽하고 아름다운데 왜 굳이 저런 낯선 글자를 배우려고 해? 티에리도 거들었어요. 그래, 넌 이미 영어도 하잖아. 동양 글자는 너무 어려울 거야. 그 자리에서는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고 웃어넘겼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이미 한글의 아름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관심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한글에 대해 찾아보았어요. 예술을 사랑하는 제 눈에는 한글 한자 한자가 독립된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다시 갤러리를 찾아가 전시회를 맡으신 김민주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이면서도 예술적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설명을 들으며 짧은 대화였지만 한글에 대한 더욱 깊은 매력을 느꼈어요. 제 성격이 원래 호기심이 생기면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터라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글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품처럼 한글에서도 균형과 조화,
그리고 독특한 아름다움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의 예술적 전통을 이어받은 저에게 한글은 새로운 도전이자 발견이었어요. 먼저 한국 문화를 접해보고자 유튜브에서 한국 노래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한글이 마치 암호문처럼 보였지만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니 신기하게도 한글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사를 따라 쓰면서 문자 하나하나를 그림처럼 그려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어릴 적 미술학원에서 대생을 배우듯 한글의 곡선과 직선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움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예술, 그리고 그 민족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한국어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발음과 문법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매일 밤 한글을 쓰며 위안을 얻었어요. 마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그렸듯 저는 한글 한자 한자에 제 감정을 담아 써내려갔습니다. 글자를 쓸 때마다 마치 작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은 설렘이 가득했어요. 저의 프랑스 친구들은 아직도 제가 왜 이토록 한글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술가의 직관이란 설명하기 어려운 법이죠. 마치 모네가 수련에 반해 평생을 그린 것처럼 저에게 한글은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 우연히 한국의 어린이 백일장 대회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시로 표현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 글쓰기 공모전에서 최고상을 받은 우덕초등학교 6학년 이슬 학생의 시 가장 받고 싶은 상을 읽게 되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쓴 글자 하나하나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린 학생의 시였지만 엄마의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글귀들이 제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차려지는 밥상을 당연하게 여기던 어린 시절, 엄마의 주름진 손을 잡아주지 못한 후에, 이제는 다시 받을 수 없는 엄마의 밥상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시를 읽으며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프랑스에서 미술을 공부하며 수많은 명화를 보았지만 이렇게 간단한 글자들이 만들어내는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의 서툰 글씨체가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다가왔고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캘리그라피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죠. 저도 모르게 제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저를 위해 늘 완벽한 식사를 준비해 주시던 어머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시간을 내어주시던 그 모습이 이 시와 겹쳐져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어디나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글자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학생의 솔직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묻어나와 제 마음을 적시는 듯 했어요. 한글이 가진 독특한 매력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감정을 담아 쓴 한글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정서가 한글 속에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 어린 학생의 시는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어요. 한글은 마치 팔레트처럼 감정의 색깔을 담아낼 수 있는 문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자가 가진 조형미는 마치 작은 예술품 같았어요. 한글의 곡선과 직선이 만들어내는 리듬감이 음악처럼 제 마음을 울리더군요. 그러다 문득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글씨체를 보면서 저도 나만의 감정을 담은 폰트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열망이 피어올랐어요. 그들처럼 저도 제 마음을 한글로 표현하고 싶었죠. 이런 글씨체로 내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발견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감정을 담아내는 예술이었고 그것을 배우는 과정은 마치 새로운 예술 세계를 탐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감정이 담긴 시를 읽으며 저는 한글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프랑스의 예술가로서 저는 이제 한글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어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한글 글씨체로 저만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었어요. 저도 한글 캘리그라피로 저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졌죠. 이제 저는 한글이라는 새로운 캠퍼스 앞에 서 있는 한 명의 예술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글 캘리그라피에 대한 열정이 깊어지던 어느 날, 티에리가 자주 가는 파리의 카페 드 플로르에서 오랜 친구 코린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예술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여전히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티에리는 제 말을 듣자마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도 그걸 배우고 있다니 시간 낭비 아닌가 하는 투로 말했고, 프랑스어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굳이 동양의 언어를 배우느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코린도 거들어 프랑스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며 다른 언어는 불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때 카페에서 일하는 중국인 유학생 우샴핑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평소 티에리와 친분이 있던 그는 잠시 쉬는 시간이라며 우리 곁에 앉았죠. 우샴핑은 제가 한글을 배운다는 말을 듣더니 한자가 동양 문자의 근원이며 한글은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게다가 한자야말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완벽한 문자 체계라고 거들먹거렸죠. 그 자리에서는 미소로 넘겼지만 제 가슴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했지만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글은 한자를 모방한 것이 아닌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한글은 그 어떤 문자와도 다른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죠.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는 사실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이런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원리를 가진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샴핑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1446년에 반포된 훈민정음은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 독자적인 창제 원리를 가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문자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은 그 위대함을 입증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점에서 한글의 가치는 더욱 빛났습니다. 저는 어느 하나의 언어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프랑스어의 우아함, 한자의 상형성, 그리고 한글의 과학성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가치이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평가절하하는 것은 신뢰라고 여겼습니다. 다음에 티에리와 우샴핑을 만나면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차분히 설명해 주리라 마음먹었어요. 무례함으로 맞서는 것이 아닌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예술가이자 문화연구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죠. 한글이 가진 독창성과 예술성을 더욱 깊이 연구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자부심을 느꼈는데요. 그들의 편견 어린 말들이 떠오를 때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를 바로잡는 것 역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 여겼죠. 보르도의 귀족 가문에서 배운 예의와 품격을 지키면서도 잘못된 편견에 대해서는 단호히 바로잡을 수 있는 지성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예술가의 자세이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제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밤늦도록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주시경 선생님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1896년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에서 시작된 주시경 선생님의 한글 사랑 이야기는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어요.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난 주시경 선생님은 한글이 민중의 힘이 될 것이라 믿으셨다고 해요. 독립신문의 교정원으로 일하면서 우리말 문법과 한글 표기법을 정비하는데 온 힘을 다하셨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수구파 정권의 탄압으로 독립신문이 폐간된 후에도 한글 연구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게 가장 깊은 울림을 준 것은 언문, 각약을 등으로 불리던 훈민정음에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바로 주시경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으뜸가는 글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으신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에서 한글에 대한 선생님의 깊은 애정이 느껴졌어요. 선생님께서는 1906년에 학생용 교재인 대한국어문법을 저술하셨고 1908년에는 의문론을 정리한 국어문전음악을 1909년에는 초등국어교과서인 국문초학을 쓰셨다고 해요. 이 모든 노력은 우리말과 글의 독립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글과 우리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1910년 나라를 잃은 후에도 선생님은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다고 해요. 만약 주시경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한글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루어낸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까지 그 모든 과정에는 한글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선생님의 업적은 제2의 한글 창제라 불릴 만큼 위대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20여 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도 일요일마다 조선어 강습원을 열어 한글을 보급하는데 전념하셨다고 해요. 광문회에서는 최초의 국어사전인 말모이를 편찬하시는 등 한글 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다고 합니다. 최현배, 장지영, 이병기 등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내신 것도 선생님의 큰 업적 중 하나였어요. 이 제자들이 스승님의 뜻을 이어받아 1922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인인 제가 한글을 배우면서 이런 위대한 스승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에요.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하신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을 지키고 발전시키신 주시경 선생님의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한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은 1980년에야 건국훈장 대통령장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요. 비록 늦은 인정이었지만 이를 통해 선생님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이 없는 한국인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처럼 주시경 선생님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은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시경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저는 한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는데요. 마침 파리에서 열리는 다문화 행사에 한글 캘리그라피 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참가 신청을 했어요. 대회의 주제는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평화였습니다. 한글로 평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저는 다양한 한글 폰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기에 티에리와 코린을 다시 만나 제 작품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들도 한글의 조형미를 보며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이 곡선이 정말 아름답더라라며 코린이 말하자 티에리도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호응에 힘입어 저는 매일 밤 붓을 잡고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좌절도 많이 했지만 한 획 한 획에 제 마음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세로쓰기와 가로쓰기를 번갈아가며 시도해보고 때로는 둥글게 때로는 날카롭게 표현하면서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갔어요. 프랑스의 예술 전통과 한글의 과학성을 접목해보려 힘썼죠. 모네의 수련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듯한 선, 고흐의 별밤처럼 강렬한 획, 그리고 마티스의 컷아웃처럼 대담한 여백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글이 가진 무한한 예술적 가능성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대회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작품을 선보였어요. 꽤 긴 시간을 들여 준비했던 터라 기대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연습하며 한 획 한 획에 제 진심을 담아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수상자 명단에는 제 이름이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고 제 안의 편견도 깨트릴 수 있었죠. 제 작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글이 가진 매력이 제게만 특별했던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티에리와 코린이 축하의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 말이 내가 보여준 한글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것과 달랐어. 한때 한글을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제게는 어떤 상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죠. 이제는 제가 한글을 배우는 이유를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예술이고 과학이며 문화이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저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예술의 길이니까요. 대회는 끝났지만 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문화 행사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행사장에서 제 작품을 보신 파리문화센터 관계자분이 한글 캘리그라피 강좌를 제안해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가르칠 수 있을까 망설여졌지만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제가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의 경험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죠. 수강생들에게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닌 그림처럼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느꼈던 한글의 예술적 매력을 그들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시작하던 날, 저는 수업에 앞서 제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한글이 어떻게 제 삶의 일부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발견한 한글의 독특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강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제 가슴도 설레었어요. 매주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무한한 가능성, 획의 굵기와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의 표현, 여백이 주는 의미까지 한글은 마치 무한한 우주 같았습니다. 수강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도 컸는데요. 그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쳐가는 모습을 보며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소통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죠.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파리를 넘어 유럽 전역에 한글의 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싶습니다. 한글 캘리그라피가 세계적인 예술 장르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저는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술은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한글을 통해 배웠어요. 우리 센터 강좌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매력을 알게 되면서 저의 수업을 찾는 분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우리의 이야기와 내용들이 퍼지고 한국 드라마와 K-팝처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커지면서 프랑스 각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들으며 문화와 예술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글 캘리그라피를 배우러 오신 분들 중에는 예술가도 있고 교사도 있고 회사원도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한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발견해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의 그 설렘을 떠올리며 수강생들에게 더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의 작은 성취에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면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나누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강생들과 함께 한글 캘리그라피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글이 가진 예술성과 위대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까지 모든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프랑스의 예술가로서 또 한글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에 제 열정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소명이자 기쁨이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리 클레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글과의 만남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발견한 예술적 가치와 아름다움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죠. 한 사람의 진정성 있는 도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점차 그녀의 열정에 공감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함께 기뻐하는 동반자가 되었죠. 문화와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처럼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마리 클레르처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